안녕하십니까. 비비님들 편안한 쉼 하셨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비비라는 뜻은요, 베이비 부모의 약자고요. 제가 채널 이름으로 비비 빵빵으로 진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각자 도생의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나라는 나라, 너희들 나라끼리 살아. 의지하지 말고 언택트야. 이렇게 미국, 중국, 브라질 막 이런 데는 막 자원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요, 비비님들, 오늘 저는 이 시대가 희망과 불안의 교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리아 시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에서 불안이 아주 다 각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막연한 불안일지도 모르지만 저 또한 요즘 이 사회가 잘 돌아갈까 앞으로 하는 의구심은 요즘 들어 더합니다. 저도 혹시 확진자가 돼갖고 150번 저 대전이니까요, 151번 둔산동에서 갈마동까지 이렇게 방송하는 멘트가 나오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자기가 걸린 것은 그렇지만 자기 때문에 남이 걸리면 더 그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있겠죠, 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기침할 때는 소매를 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철저히 위생을 지켜도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나오는데, 이런 것이 계속 오래 가다 보면 경제적 위험에 대한 불안, 또 매스컴에서 날마다 방송하고 코로나 이후 국제 질서는 막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거라는 방송을 매일 나오잖아. 각자 도생. 이 각자 도생, 스스로 알아서 자국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스스로 살고 다른 나라와는 언택트, 즉 끊고 가겠다는 내용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부존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이런 데는 큰 타격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못생긴 나라 다 주고. 그러나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처럼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좀 잘 사는 나라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겠죠. 아마 그 큰 나라라서 이렇게 할까요? 충청도 말로 하면 자네들 알아서 잘해요. 우리 따라오지 말고. 우리 따라오려면 우들 말 잘 들어보란 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외교 문서가 나타나서 우리를 떨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정부에서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누군데요. 벌써 자국 도생 국가를 만들려고 미국과 중국은 지금 서로 힘겨루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 싸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나라가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 풍경은 어떨까요? 작은 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조업을 중단하게 되고, 거기서 넘쳐나는 실업자들이 막 거리에 방황하고, 아찔한데요. 줄줄이 도산하는 사회. 이 베이비 부모들과 또 그분들하고 막 깝쳐져. 58년 개트들도 막 지금 노인 세대로 집합하는 이 시대에 고용 불안에 직격타는 20대와 30대의 청년층에서 특히 높지만, 임시직 근로자,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더 심하고요. 우리 베이비 부모의 노후 파탄, 이거요, 더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더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답니다. 당연해요. 그럴 거예요. 수입 수출이 불안하면 한국은 큰일이에요. 그래서 전부 수입에다가 그걸 우리 기술을 만들어서 다시 다 팔아야 거기서 남는, 즉 우리는 그 가공미역이라고 하고 장사했던 나라고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훌륭한 의식을 가진 전문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연구할 겁니다. 유연하고 경제 제일주의로 잘 이끌어 나가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비비님들? 비비님들, 전문가들은요, 불평등한 각자 도생사회로 가면요, 그때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에 아주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거라고 말들 합니다. 선포해요. 그때마다요.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결국에는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데 비대면화와 디지털 가속 등으로 이들이 주로 종사했던 부분은 어디예요? 뭐 찻집이나 뭐 카페나 간단한 음식점이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니까 사회 불평등이 크게 확대될 거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시 휴직자가 지난 3개월 평균 100만 명씩 늘었고요. 휴직자가요. 5월에도 일자리가 1년 전보다요. 39만 개 감소했답니다. 대부분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그 저임금 근로자들이죠. 뭐 종사했던 부분에 그분들에게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문적인 경제 용어 하나 해석하면요. K자형 회복을 방관한다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느냐. K자가 거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하층 많고 가운데는 잘록하게 없고 잘 사는 사람. 그래서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경제 구조 큰일 난답니다. 그래 더 나쁜 건요. L장이래요. 다 같이 망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K자처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중간층이 없어졌지만 잘 사는 사람이 많아야 못 사는 사람에게 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U자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게 V자형으로도 갑니다. 탁 망했다가 탁 올라가는 거. 우리 머리 좋은 경제 전문가들만 믿습니다. K자형 회복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L자형으로 간다는 것이죠. 장기 경제 침체가요. 따라서 지금은요, 정부가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기 대응 정책 차원에서 양극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 마침 이번 위기를 계기로 그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얘기 안 해요. 전 국민이 고용보험만 들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제는요, 거대 IT 기업과 재택근무가 가능한 전문가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생겨야 돼요. 이제 막 복잡한 출퇴근하지 말고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막 어떤 삼성이나 LG나 큰 전자시설들이 세계를 다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재난지원금처럼 뭐 고용보험을 국민들은 많이 타먹으면 그게 최고의 선진국이 아닐까요? 제 이야기의 중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능합니다. IT가 세계에서 최고니까요. 화장품도 최고래요. 아니, 성형수술도 최고랍니다. 독주 마시는 것도 최고랍니다. 그런 소리는 이상하지만 좌우한 IT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최고입니다. 경제위기가 더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우리는 다 불행해져요. 결국 재난 속에서 어떤 대전환을 합의하고 이뤄내느냐 하는 문제, 이게 정치권에서 할 문제고요. 비비님들 오늘 너무 딱딱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더 말씀드리면 재미없어서 나가실 것 같고 구독 버튼도 안 누를 것 같은데요. 비비님들, 그러나 우리나라가 누구입니까?
모든 게 잘 되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유명한 말처럼 아마도 그리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고요. 비주민들 노파산 각자 도생 전부 이겨낼 수 있습니다. K방역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요.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